람세스 3세,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영광을 지켜낸 파라오. 기원전 12세기, 고대 이집트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의 영광 이후 왕조의 권위는 약화되었고 외부 침략의 위협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등장한 파라오가 바로 람세스 3세입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군사적 능력으로 혼란에 빠진 이집트를 구하고 마지막 영광을 이끌어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람세스 3세는 즉위 초부터 외부 침략자들과의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해양민족, 리비아인 등의 침략을 물리치며 이집트의 영토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해양민족과의 전투는 역사적인 승리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기념하는 부조는 메디나트 하부 신전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람세스 3세는 이집트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통해 신전, 도시, 운하 등을 건설하고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이집트는 다시 한번 번영을 누렸으며 예술과 문화도 꽃을 피웠습니다. 람세스 3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메디나트 하부 신전 건설입니다. 이 신전은 그의 승전을 기념하고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부조로 유명합니다. 신전 벽면에는 해양민족과의 전투 장면, 종교의식, 축제 등 다양한 주제의 부조가 새겨져 있어 당시 이집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메디나트 하부 신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람세스 3세의 권력과 업적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오늘날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으며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람세스 3세는 외부 침략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내치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무역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펼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람세스 3세의 통치 아래 이집트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백성들은 파라오의 엄적을 칭송하며 그를 존경했습니다. 람세스 3세는 단순한 군주를 넘어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람세스 3세는 왕가의 계곡에 위치한 KV-11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KV-11 무덤은 복잡한 구조와 화려한 벽화로 유명하며 고대 이집트 장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람세스 3세의 죽음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궁중음모에 휘말려 살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람세스 3세는 여러 명의 아내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일부는 파라오 자리를 놓고 경쟁했으며 이 과정에서 궁중음모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람세스 3세의 뒤를 이어 람세스 4세가 즉위했지만 이후 왕조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람세스 3세의 가족사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각자의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궁중 권력 투쟁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현대 드라마나 소설 못지않게 흥미진진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의 세 시대로 구분되곤 한다. 그중 고대 이집트 신왕국 후반기, 즉 제19 이시방조가 있던 시기는 람세스 시대로 대부분의 파라오가 람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람세스 3세이다. 람세스 3세는 이시방조의 두 번째 왕으로 이집트에서 큰 권력을 휘둘렀던 마지막 왕으로 여겨진다. 그는 세트나크트 왕의 아들로 기원전 1186년부터 기원전 1155년까지 통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람세스 3세가 등극할 당시 이웃 그리스는 암흑기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고 이집트는 지속적으로 외부 침입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특히 해상민족과 리비아인들의 공격이 심각했으며 이후 이시방조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내란도 격화되어 가고 있었다. 재위 5년째 되던 해 리비아 부족들이 연합해 자신들의 주장 후계 문제에 간섭했다는 구실로 나일강 삼각주 서쪽 지역을 침략해 들어왔다. 그전에도 리비아인들은 이집트 영토를 침범해 19왕조와 이시방조 내내 골칫거리였으나 이들은 결국 삼각주 서부 지역 전투에서 참패하고 퇴각했다. 재위 8년에 해상민족 연합군이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이집트를 침공했다. 람세스 3세는 두 번의 육상전과 해전을 통해 이들을 물리쳤다. 이집트인들은 바다에서는 약체로 유명했으나 람세스 3세는 해안을 따라 사수들을 배치하고 계속해서 나일 강변으로 다가오는 적함을 향해 화살을 쏘게 했다. 그런 다음 이집트 해군이 갈고리를 던져 적함으로 넘어가 백병전을 치렀다. 해상민족은 결국 패배했다. 헤리스 파피루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일 국경에 도달한 자들의 심장과 영혼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바다를 통해 다가오는 자들은 나일 강 입구에서 불길을 마주했고 해안에서는 그들 주위로 장창부대가 방책을 쳤으며 결국 해변에서 패배하여 살해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체더미에 던져졌다. 람세스 3세는 해상민족을 휘하에 복속시키고 가나안 남부 지방에 정착시켰으나 이것이 그의 명령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해상민족이 가나안으로 갔고 후에 그들을 이 지역에 정착시킨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고 주장한 것일 수도 있다. 가나안에서 그들은 이집트 제국이 무너진 다음 필리스티아 같은 국가를 세웠다. 람세스 3세는 또한 제위 6년과 제위 11년에 이집트 서부 삼각주를 공격하는 리비아족과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렀다.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 람세스는 이집트 사회를 직업에 따라 계급화했다.
무역과 산업을 권장한 람세스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해안 지방 푼트에 해양 무역선을 보냈고 시나이의 구리 광산과 이집트 남쪽 지방에 있는 누비아의 금광을 개발했다. 이 싸움으로 인해 이집트의 재정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는 아시아에서 이집트가 몰락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전쟁의 상흔으로 인한 첫 번째 고난은 람세스 3세 제위 29년에 기록된 노동자들의 반란이다. 세트마트에서 무덤을 축주하던 왕실 무덤 축주자들과 장인들이 음식 배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파업을 일으켰다. 중단되었던 작업은 이집트 전체의 책임을 맡고 있던 상이집트 고위 관리의 중재로 겨우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기원전 1140년까지 약 20년간 햇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아 식물이 지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이로 인해 람세스 6세와 7세의 통치기에는 노예와 고기 가격은 그대로인데 곡물 가격만 엄청나게 폭등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은 람세스 3세의 공식 문서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저 그 유명한 람세스 2세의 본보기를 따르기 위해 사회가 안정되어 있었다는 내용만 강조되었을 뿐이다. 그는 룩소르와 카르나게 신전을 축조했으며 마디나트 하브에 그의 장례용 신전과 궁전, 복잡한 행정 건물을 만들기도 했다. 이는 이집트에서 현재 가장 잘 보존된 유적이기도 하다. 이 건물을 보면 람세스 시대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육중한 성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들은 당시 외부 세력의 침입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증명해준다. 마디나트 하브 신전벽에는 해상민족과의 육상 및 해상전쟁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람세스 3세 시절의 파피루스 기록에는 마디나트 하브에서 벌어진 축제 기간에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의 두 아내 중 테이가 자신이 낳은 펜타요레가 둘째 아들이라 다른 아내인 이셋의 아들에게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몄다. 이 음모는 결국 실패하여 관련자들은 재판정에 섰다. 이 음모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주모자 테이와 아들 펜타요레, 람세스의 왕실 담당자 페베카멘, 7명의 왕실 하인과 2명의 국고 담당자, 병사 2명, 왕가의 친척 2명과 전령관 1명이었다. 주동자들 전원은 처형된 것으로 여겨지며 재판에 회부되었던 몇 명은 독약을 먹고 자결했다. 3번의 재판을 통해 총 37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테이와 펜타요레는 내세의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무덤이 파헤쳐지고 이름까지 삭제당했다. 재판 기록을 제외하면 그들의 무덤에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당시 함께 고발되었던 하렘의 여자들은 재판관들을 유혹하려 했지만 결국 발각되었고 유혹에 넘어간 재판관들은 큰 처벌을 받았다. 암살 계획이 성공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람세스 3세는 이 처벌 기록이 완성되기 전 제위 32년에 사망했다. 그의 몸에는 어떠한 상처도 남아있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는 동안 눈에 띄는 흔적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혹은 독약이 사용됐을 수도 있다. 람세스 3세의 미라는 내세의 삶에서 뱀의 공격을 막아주는 목걸이를 걸고 있다. 음모자들 중에는 그의 음식을 담당한 하인들도 있었고 뱀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86년 람세스 3세의 미라가 발견된 이후 그는 여러 할리우드 영화에서 전형적인 이집트 미라로 등장하고 있다. 그의 무덤은 왕들의 계곡에서 가장 큰 무덤이기도 하다.